강이 있지만 누구도 쉽게 배를 띄울 수 없었던 그곳.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가지 못하는 땅.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로 활용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구역. 닫힌 공간이었던 한강 하구. 강과 바다를 나누는 경계자 남쪽과 북쪽이 맞닿는 경계. 한강 하구에 평화를 여는 물길이 열리고 있다. 전류리 포구의 고요한 가을 해오름 무렵, 어부 부부가 조업을 위해 철조망을 지나 강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최북단 해병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 전류리 포구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장성환 씨. 그의 삶의 터전인 한강 하구는 4대 강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구뚝이 없는 강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던져놓은 그물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자 어른 팔뚝보다 더 큰 물고기가 딸려오는데, 한강 하구는 민물이 바닷물과 하루에 2번씩 교차하고 뒤섞여지면서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공존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어종들이 많이 잡히고 있다. 포구 위로 지금 포구가 많이 있어요. 행주 5천 개까지. 아래로. 위로 있어요, 위로. 아래는 없죠, 이제. 아래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역사상으로 여기 배들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과 북이 나뉘기 전까지만 해도 신덕포 원머루나루, 갑곤나루, 강령포, 조강포 등 한강에서 조강으로 또 염하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김포반도에만 적어도 11개의 포구와 나루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전류리 포구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강 한가운데로 어로한계선이 지나간다. 남측과 북측의 경계선, 전류리 포구의 어민들은 이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조업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다. 점점 조업구역이 좁아져 과거보다 어로한계선이 600m 하류 쪽으로 내려간 상태라고 하는데. 왜 안 가세요? 지금 여기서 멈춰 더 이상 못 가요. 왜 못 가요? 그 군인들이 저기 어뢰안개선을 애통을 부위를 띄워놨기 때문에 저기 이상 더 위반을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내려가면 불법. 예. 근데 저쪽 안쪽도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고기가 많이 나온다. 고기는 많이 나오죠. 고행량이 많다고. 예. 근데 너무 전류리하고 여기하고 어뢰안개선이 너무 가까워요. 가슴 아픈 분단의 역사로 인해 한강 하구를 거슬러 더 먼 북녘까지 갈 수 없고 바다 쪽으로 200m, 한강 쪽으론 일산대교까지만 갈 수밖에 없다. 저희가 전류리 어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로한계선 500m라도 내려갔으면 아주 만세하고 그러겠어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영향이 많으면 가정의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강은 저희가 다 보물이에요. 보물 같은 존재예요. 남북 통일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저기 북한하고 가까운 데 가서 고기 잡을 수 있었으면 소원입니다. 전류리 어부는 어로한계선을 넘어 더 멀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꿈은 통일 후로 미루어 본다. 분단 이후 최전방에 위치한 어장이 된 전류리. 전류리의 어부 장성환 씨는 힘이 닿는 데까지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싶다고 했다. 그저 빨리 통일이 돼서 이 길로 북녘까지 왕래하며 조업을 하고 싶다는 어부의 순수한 바람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에 이르는 한강하구를 한국전쟁 전까지 조강이라고 불렀다. 한반도 중부내륙의 모든 물길을 담아내는 할아버지강 조강. 조강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생태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모든 백길이 모이는 교통과 산업, 그리고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현재 조강은 금지구역 안에서 흐르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결의의 문화와 산업의 중심이 될 조강은 70년 가까이 삼엄한 철책에 갇혀 길이 끊기고 언젠가부터 잊혀진 이름이 됐다. 강 건너가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이다.
한민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소통하는 조강의 뱃길이 열리면 한반도 평화의 물길도 함께 열릴 것이다. 서해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마포나루까지 물동량과 인적의 오고감이 상당히 왕성했던 곳이고 지금도 남북 간의 공정과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게 되면 물자와 사람의 오고감이 굉장히 기대되는 잠재력이 높은 곳이죠. 또한 동시에 이른바 기수지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다와 강이 연접해 있는 곳이고. 한국전쟁. 조강은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 전쟁 당시 조강은 남과 북의 치열한 접경지대였고 정전협정으로 조강은 평화가 공존하는 중립수역으로 규정됐다. 그 정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전 체제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겠죠. 그래서 일단 유엔군 측에서 작전하는 데 있어서 북쪽으로 갈 수 있는 한계, 그래서 북방 한계선을 설정한 것처럼 그랬고, 한강 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로 연결되는 수로인데 남북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권이니까 공동 그런 하천으로 양측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고 공동 이용하는 데까지는 허용을 한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한강 하구 수역은 쌍방의 민간 선박에게 개방돼 있으며 자기 측 육지에 배를 정박시킬 수도 있다며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의 중립 수역으로 규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민간 선박들, 남과 북의 민간 선박들이 자유롭게 한강 하구를 통해서 한강이나 임진각으로 이제 서해하고 사이에서 오르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강 하구에다 군사분계선을 그은다면 군사분계선은 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일반 육상에서의 경계선은 달랐죠. 그러니까 이 한강 하구의 경계선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민간 선박의 이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선을 그으면 안 되니까 이제 공유지역, 공유수면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엔사와 공산 측은 한강 하구를 개방 하천으로 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 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조강, 한강 하구는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내륙과 바닷길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의 나들목이자 한반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당시에도 한강 하구를 그러니까 남과 북의 주민들의 생활 공간, 사회 공간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전협정의 범위 내에서도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사실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한강 하구는 현재 군사 통제 지역이다. 1954년 7월부터 한강 하구에서의 무력 충돌이 보고됐으며 남북의 대치 상황과 적대 관계는 해소되지 못하고 한강 하구의 민간 선박 항행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냉전이 진행되고 분단 체제가 구조화되면서 체제 경쟁을 하고 상호 이제 경쟁 과정에서 대화도 없고 이른바 이제 대결 시대에 무장 이 간첩이라든가 이 게릴라 침투 통로가 거기였죠. 그러니까 민간들의 평화로운 그런 이용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인받을 수 있으니까. 1954년 유엔사는 육상 비무장지대 아래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했다. 원래 민통선은 육상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을 따라 설정됐지만 남과 북은 배가 드나들어야 할 포구에도 군사 진지를 구축하고 한강 하구의 강변을 중무장지대로 변화시켰다.
정전협정 이후 국방부와 유엔사는 중립 수역의 백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인위적으로 한가하구의 물길이 끊어지고 옛 포구들은 사라져갔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다시 민간용 선박 또는 민정경찰 보트가 한강하구에 진입한 사례들이 있었다. (1997년) 홍수 때 떠내려와 무인도인 유도에서 발견된 황소를 구출하는 작전. 1999년 집중호우로 파주시 임진강 유역에서 유실돼 한강하구에 좌초한 선박 유인 작업. 2005년 한강에 정박해 있던 복원 거북선이 한강하구 수역을 지나 경남 통영으로 이동한 사례. 2016년 불법 조업 중국 선박 퇴치를 위한 민정경찰 투입 등 극히 제한적으로 한강하구의 항행이 허용됐을 뿐이다. 그리고 남과 북은 2018년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따른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첫 조치로 한강하구를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하고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남북수로 전문가 각 10명이 참여해 660km 구간을 측량했다. 남북이 최초로 손을 잡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길을 확인한 것이다. 2018년부터 한반도의 봄이라고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판문점 선언 또 9월 평양 공동선언 거기에 이제 그 부속 합의로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그래서 9.19 군사 합의가 이 정상적으로 잘 이행이 되면 그 DMZ 일대 또 뭐 그 NLL 한강하고 이런 전반적인 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이 가능한 시대로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해서 그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하고 공동 그 이용을 해서 공동 번영의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개방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가 교착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남북의 대치 상황은 여전히 깜깜한 암흑 같지만 한반도 평화의 핵심 지역이자 남북 교류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한강 하구 개방은 어둠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한강 하구를 평화지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쪽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유엔사를 설득하는 것도 선결 과제다.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 관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유엔사 역시 남북의 평화협력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Since the UN are a very important stakeholder, and since South Korea cannot just say we completely discard them, we do our own thing. That's not possible. So there has to be found a way that there are serious talks with the UN and with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that area to say we need security, but at the same time we need cooperation. 사실은 그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도 군사정전협정 당시부터 일반 그 군사력은 군사적인 무기를 갖거나 군인들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민간인이 뭐 경제활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공산 측과 유엔군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였는데 유엔이나 저쪽 공산 측도 마찬가지지만 한강하구는 더욱이 공유지역 아닙니까? 이런 곳에 더욱이 거기에는 민간 선박이 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만들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평화로운 그리고 비물리적인 그런 어떤 그 민간의 어떤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교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이걸 막을 이유도 없지만 막아서도 안 되고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정전협정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다. 학계에선 한강 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달리 유엔사가 특정의 허가권을 행사하는 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강 하구에서의 통제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의 통제에 비해서 완화돼야 한다고 하는데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관할 지역이기도 하지만 남북 공동 영유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한강 하구의 민간 항행이 이뤄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tart with small steps. Currently, we have a quite complex regime there. We have the South Korean military, we have the UN command there, we have the civilian authorities like Gimpo City, for example. We have the Fishermen's Association, and all of them have a claim on governing that area. If we say we start, for example, not so far towards North Korea, let's say only to Odosan, we have, for example, boats going there, pleasure boats, like boats we see on Amnokgang in China, going on the river and looking to North Korea. You could think of a similar way, slow by slow, to get the North Koreans, but also the South Koreans used to this. And then you could think of a more extended use. 60년 넘게 철책으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었던 청정 해변 외용치. 깨끗한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북한과 가까운 전국 바닷가와 강가를 가로막은 철책이 광범위하게 사라지고 있다. 1953년 휴전 이후 반세기 이상 한반도 분단을 상징한 철조망이 제거된 지역은 자연경관을 되찾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철책으로 인해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고 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바다 조망권도 가로막아 관광 분야에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DMZ 인접 지역들. 철조망은 제거되고 관광지로 변화되고 있다. 개봉되니까 뭐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와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중마 고길이 저기 1년에 한 번씩 놀러 오자고 그래갖고 저기 설악산 들려가갖고 외홍차까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기 와이프랑 같이 한번 2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우리 개방을 하니까는 모든 시민들이 와갖고 같이 더불어서 이 행복을 느낀다는 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작! 한강 하구, 철책이 제거되고 금단의 구역이 열렸다. 성인 키를 훨씬 넘는 철책이 쓰러지자 50년간 가려졌던 한강 조망이 펼쳐지는데 11월 10일 누산리 포구 한강변 둔치에서 한강 철책 철거 기념식이 개최됐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희망 리본에 평화통일 메시지를 적어 50년 세월을 무심히 서 있던 철책에 매달아 평화통일에 대해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꾹꾹 눌러 쓴 진심을 가득 담은 희망 리본들이 철책에 매달려 바람에 휘날린다. 여러 가지 그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하구의 어떤 그 뭐 골재 채취 같은 거를 남북이 같이 해서 이익을 취하자는 것도 있고 또 생태 환경을 그냥 자연 보존하자는 얘기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생태 환경지로 관광 자원화가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그 4대 강 중에서 유일하게 하구에 뚝이 없는 그 곳이, 즉 자연 생태가 비록 역사적인 비극에 의해서 그 결과물로 그랬지만 자연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한강 하구고, 그 한강 하구에서 나오는 퇴적물들이 바로 서해 5도의 그 훌륭한 그 어자원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세기 넘게 서 있던 철책을 제거하고 사라진 철책을 따라 이어지는 평화 누리길 조성. 단절된 역사와 문화를 잇는 생태공원을 개관하고 풍요로웠던 한강 하구의 문화와 기억을 복원해 나가는 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10월 13일 드디어 금단의 물길이 열렸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여마수로 민간 선박 자유항행이 이루어진 것인데 김포시 대명항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 500m 전방까지 왕복 32km 구간으로 민간 선박이 강화대교를 지나 여마수로를 항행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지난 70여 년간 들어갈 수 없었던 중립수역 항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의 물길을 열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그 너머 북한의 땅이 바라보이는 선상에서 태극기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배에 탄 사람들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기를 기원했다. 1000년 이상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람과 물자가 마포나루까지 오가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민간인들의 발길이 끊기고 누구도 근접할 수 없고 또 남과 북의 상징적인 분단과 또 대결의 이런 장소로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길을 열고 여마수로 조강, 할아버지의 강 주변에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 오고감과 또 하나됨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새로운 역사도 다시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 같이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민간의 만남과 교류가 한강하고 조강에서 펼쳐질 때 비로소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 남북 공유하천 한강하구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평화의 울림을 전파하는 상징으로 자리할 것이다.